반갑습니다. 방구르 끼니가 간다. 방구르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엄마의 모국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엄마의 모국어? 무슨 말이지? 의아한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모국어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권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당연히 영어를 자신의 모국어로 사용할 테고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어떤가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모국어는 우리 가정 내에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이에게 전해줄 수 있는 엄마의 모국어예요. 엄마가 부정적인 모국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이 아이는 부정적인 모국어를 배워나가게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언어를 본인의 모국어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런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 모국어에 대한 이야기, 엄마의 모국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볼게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어요. 병원에 데리러 갈 일이 있어서 제가 학교 앞에 교문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아이들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하원하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저기 멀리서 어떤 남자친구 한 명이 심상치 않게 걸어옵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걷는다면 그 친구는 오리 모양으로 깨깨깨깨 하면서 걸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바로 알아차렸어요. 저희 아들이 이야기해준 우리 아들 반에서 가장 까부는 개구장이 친구였던 거예요. 참 귀엽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저기 멀리서 저희 아들이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손을 흔들려고 하는데 저희 아들은 엄마의 얼굴보다는 먼저 자기 반 친구에게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친구와 오리걸음을 하던 친구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저희 아들도 그 친구와 똑같은 모습으로 같이 오리걸음을 걷는 거예요. 저희 아들의 오리걸음을 하는 모습을 보고 옆에 까불이 친구가 방긋 웃는 거예요. 그렇게 둘은 오리걸음으로 교문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남자친구가 그 곁을 지나가면서 저희 아들과 까불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똑바로 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아이의 똑바로 걸어라는 이야기에 저희 아들과 까불이 친구가 똑바로 걸었을까요? 네,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둘은 여전히 방긋방긋 웃으면서 오리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 그 친구가 친구에게 너 똑바로 걸어라고 말했었던 그 친구에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 친구 엄마도 교문 앞으로 데리러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를 만나자마자 엄마가 한 이야기, 어떤 말이었을까요? 아이의 가방을 받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방 좀 똑바로 메고 다녀. 어깨 좀 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자, 저 아이의 친구를에게 간섭하고 지시하는 저 언어가 누구를 닮았구나. 누구를 닮았을까요? 엄마를 닮은 언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엄마의 모국어는 우리 아이에게 그대로 거울의 모습처럼 전달이 되고 그 모습이 우리 아이가 사회생활, 큰 사회, 가정을 벗어나 큰 사회, 우리 아이들에게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기간이 되겠죠.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엄마의 모국어 조금 감이 오셨나요? 네, 두 번째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 저희 남편 그러니까 저희 남편 회사 사람들과 함께 캠핑을 가게 되었어요. 7살 남자아이를 키우는 부부였고요. 아빠도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엄마도 굉장한 미인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엄마는 예쁜 미모에 비해서 엄마의 모국어는 그렇게 아름다운 느낌은 아니었어요. 엄마의 모국어에서 굉장히 특이점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어떤 특이점이 보였냐? 바로 아이의 이름만으로 모든 의사소통을 다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아이의 이름만으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망치를 가지고 돌멩이를 뚱뚱뚱뚱 두드리는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위험해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보기에는 그 상황이 조금 위험해 보였나 봐요. 자, 그래서 엄마의 모국어 이제 나갑니다. 아이의 이름을 하윤이라고 제가 가명으로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하윤아 하고 아이를 부르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이 하윤아 하고 부르는 말은 엄마 불편해. 이제 그 놀이 그만해. 하는 언어였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의 말에, 엄마가 자기를 부르는 말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얼굴 표정이 쫙 바뀌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을 부릅니다. 하윤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한 번 이야기했어. 이제 그 놀이 멈춰. 라는 말을 이름의 억양, 높낮이로 또 전달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반응을 했을까요? 아이는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자비한 엄마의 세 번째 언어가 떨어집니다. 김하윤! 무슨 말이에요? 엄마 참는데 한계가 있어. 너 엄마가 그만하라고 했어. 라는 말이겠죠. 역시나 하윤아, 하윤아, 김하윤! 다음의 언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죠. 엄마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게 아니라 그전에는 본인의 이름을 불렀을 뿐이에요. 하지만 엄마는 이름만으로 그 아이에게 엄마의 의도를 다 전달하고 있었던 거죠.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엄마의 언어가 꽃으로 다가올 일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엄마는 아이의 놀이를 제지시킴으로써 본인 아이의 안전은 지켜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신체적인 안전은 지켜냈죠. 하지만 뾰족하게 다듬어진 엄마의 언어의 화살이 그 아이에게 정서에 긍정적인 애착에 그리고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에 화살이 되어서 창이 되어서 날카로운 창이 되어서 후벼 파여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엄마는 어떻게 했었어야 됐을까요? 사실 아이의 그 놀이를 제지하고 싶었다면 엄마가 그 아이 곁으로 갔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줬으면 어땠을까요? 아, 우리 하윤이 지금 망치 가지고 놀이하고 있구나. 그런데 엄마가 보기에 이 망치가 아빠가 사용하는 망치다 보니 너의 팔목 힘에 비해서 너무 많이 무겁게 느껴져. 그래서 네가 자칫 잘못하다가 망치가 손가락 위에 뚝 하고 떨어져서 네가 많이 다칠까 봐 엄마가 염려돼.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좀 도와줘도 되겠니? 라고 놀이를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방법도 있었고요. 그 놀이 자체를 제지하고 싶으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놀이는 우리 그만 멈추자. 대신 엄마가 다음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볍고 작은 망치 꼭 한번 찾아볼게 라고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요? 아이는 기꺼이 엄마의 지도력 안에 들어왔을 겁니다. 부모의 지도력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지도력은 그래요.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하다거나 부당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거두어질 때 진정한 빛을 발하는 게 아닐까. 무조건적인 제약과 간섭은 오히려 부모에게 지도력을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시죠? 어떤 모국어를 사용해야 하나요? 오늘 제 강의를 듣는다고 하여 갑자기 부정적인 모국어를 사용하던 부모님께서 너무나 질적인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탈바꿈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모국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켜켜이 쌓여서 지금의 형태를 드러나게 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들 혹시나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바뀌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 간단한 팁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 바로 아이가 했었던 말을 그대로 메아리처럼 되돌려 주시는 방법입니다. 너무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날 같이 캠핑을 하는데 이 하윤이라고 하는 친구가 라면을 먹는데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뜨거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한번 먹어보더니 뜨겁긴 뭐가 뜨거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 방금 어떻게 되었나요? 나의 언어가 부모님으로부터 엄마로부터 부정당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가 이 아이에게 메아리가 되어서 부메랑이 되어서 가슴에 꽂히는 현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까요? 아이가 뜨거워라고 말했을 때 엄마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그 아이 말 그대로 메아리처럼 되돌려 주시는 거. 아, 뜨겁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엄마 나 너무 매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의 무자비한 언어가 또다시 쏟아집니다. 너가 먹겠다고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엄마의 언어가 너무 부정적이죠. 이랬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제가 조금 전에 가르쳐 드렸어요. 엄마 너무 매워 하는 아이의 말에는 맵구나 이렇게만 이야기하셔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곤충을 잡아왔어요. 그리고는 엄마에게 보여주면서 엄마 너무 귀엽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너무나 예쁜 미모와는 다르게 아름답지 못한 언어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는다 내려놔. 저는 그때 하윤이의 표정을 보았어요. 네. 하윤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단 한 번도 엄마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설마 내가 너무 귀엽다고 잡아온 곤충을 죽이기야 하겠어요. 그런데 엄마는 지레 이 아이가 곤충을 꾹 쥐어서 죽이게 될까봐 뭔가를 계속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까요? 와, 정말 귀엽다. 이렇게만 이야기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곤충을 내려놓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드셨다면 우선 공감. 정말 귀엽다. 그런데 우리 곤충은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아이는 기꺼이 엄마의 지도력 안에 들어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불만이 없으니까요. 기꺼이 엄마의 지도력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어머니 마트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 마트에 가면 어떻게 해요? 꼭 뭐 하나 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엄마 나 이거 사줘 라는 말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너 어떻게 마트에 올 때마다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하니? 이런 식으로 하면 엄마 이제 다시는 마트에 너 데리고 올 수 없어. 마트는 너 장난감 매번 사려고 오는 곳 아니야. 오늘 엄마랑 같이 이거 사기로 하고 약속하고 왔잖아. 너 왜 약속 지키지 않니? 아이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갖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을 뿐인데 엄마에게 너무나 많은 비난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이랬을 때 부모님 어떻게 하시라고요? 아이의 말에 공감해준다. 어떻게? 메아리의 형태로 공감해준다. 갖고 싶구나. 이거 갖고 싶구나. 엄마가 보기에도 이렇게 근사한데 네 눈에는 얼마나 근사해 보이겠니. 진짜 너무 멋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만으로 아이의 아미그 달라. 편도체에 반짝반짝 켜지는 욕구와 불만, 공격력의 스위치를 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모님이 지침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선 아이의 부정적인 정서에 불을 끄고 나면 아이는 부모님이 이야기해준 지도력 안에 기꺼이 들어오니까요. 너무 멋있어. 엄마가 보기에도 갖고 싶은데 너도 얼마나 갖고 싶겠니?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미리 사기로 약속이 되지 않은 물건이야. 그런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네가 열심히 용돈을 모아서 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곧 다가오는 너의 생일 아니면 성탄절, 어린이날 엄마가 선물로 사줄 수 있을 것 같아. 두 개 중에서 어떤 경우 선택할래?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 꽤나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더 좋은 방법을 엄마 나는 그러면 내 생일날 사줘 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정말이에요. 꼭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은 왜 갑자기 엄마의 지도력 안에 들어왔을까요? 내가 했던 말이 부모로부터, 엄마로부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엄마의 지도력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떠세요, 우리 부모님? 오늘 이 시간에는 엄마의 모국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보았어요. 그런데 사실 하루아침에 나의 모국어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책을 보았어요. 속공들이 돌을 자를 때는 100번을 두드린대요. 100번 동안 돌이 꿈쩍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지만 속공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돌을 내려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101번째 순간에 돌이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진대요. 하지만 속공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좀 전에 101번째 망치질을 제대로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되기까지는 100번의 내 망치를 내려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돌이 조개어졌다는 걸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부모의 언어를 바꾸는 거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101번째 우리 아이의 변화되는 표정, 우리 아이들의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100번의 돌을 내려치는 소공처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돌이 반으로 부서지는 것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말이, 우리 아이들의 표정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 어느 날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오늘 수업도 어떠셨나요? 수업이라고 해서 제 이상한가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